네,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강의를 맡은 이윤형 노무사입니다. 이제 첫 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요. 시험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울 사회보험법은 1차 강의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단 기간 내에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게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의 최대의 목적인데, 가장 빠르게 사회보험법을 통해서 사회보험법이 어, 그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법은 법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법조문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이 어떻게 변형해서 시험을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회보험법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때 법조문과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 한 권, 그 한 권으로 단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5개년 출제 경향, 사회보험법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저희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 게 총 6개의 법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고용보험법이 24.8%, 약 25%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하는지와 관련된 보험료 징수법과 관련해서 한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요거에 대한 징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법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것은 이번 첫 강의에 시작할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법 이름 그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 되는 그런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출제 경향들을 보면 매년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사회보장 기본법은 1조부터 41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굉장히 작은데 시험 문제는 10%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인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은 매년 한 2문제씩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험법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으로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산재 그리고 징수법이다 라는 걸 출제 경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강부터 시작할 사회보장 기본법이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다만 사회보장 기본법은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낼 때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요 순서대로 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한 3문제 내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한 6문제 정도 내고요. 산재법 6문제 정도 내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징수법 이렇게 시험 문제도 25문제를 이런 순서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쭉쭉쭉 풀어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뒤에 보는 그런 시험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제가 총 3강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분량이 짧고 그러니 충분히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부터 41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작고요. 중요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 목적, 그리고 이 법에서 쓰는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과 관련해서 과거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교재, 아까 제가 단권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재로 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시면 1절과 관련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험 문제는 나지는 않고요. 다만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법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회보장에 대해서 기본을 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나머지 법보다 산재법 내지는 고용보험법보다 굉장히 나중에 출발한 법입니다. 다만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장의 법률들이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교재에 가서 보시면 1절은 그냥 간략하게 읽어보시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절에 보시면 그 서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재의 순서를 보시면 목적, 기본 이념,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의 책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첫 페이지와 두 페이지는 총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비법대생인 경우에 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법률 과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은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법에서 어떠어떠한 용어들을 쓸 텐데 앞으로 이 어떠어떠한 용어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은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총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목적, 사회보장 기본법은 왜 만들었는지와 관련해서 일단 밑줄 먼저 긋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밑줄 그시고요. 그 옆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밑줄 긋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적인 사항 밑줄 그시고요. 그 옆에 국민의 복지 증진의 이바지 밑줄 긋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왜 만들었냐면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 밑줄 긋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기출이 됐는데 틀린 지문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대로 맞는 지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모든 국민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쭉 보시면 자립을 지원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사회 참여 및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밑줄, 그리고 옆에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밑줄.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은요, 밑줄을 걷지만 첫 번째, 모든 국민이 자립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국민들이 스스로 자활 그리고 자립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활을 도와주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스스로 못하니까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도와준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8년도에 기출이 됐는데요. 이것도 맞은 그런 예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 사회보장 기본법, 법의 이름이 사회보장 기본법인데,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밑줄을 긋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이런 용어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겠다,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밑줄 긋겠습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회 등의 사회적 위험, 밑줄 그시고요. 그 밑에 소득, 필요한 소득 서비스 밑줄, 그 밑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밑줄. 사회보장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객관식 문제로 굉장히 내기가 좋습니다. 2016년도에 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다른 걸 하나 넣는 겁니다. 뭐 보편적 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자들이 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시험 문제로 낼 텐데 시험이 객관식의 유형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굉장히 내기 좋은 그런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객관식으로 내기 좋은 문항, 그게 기본적으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요, 필요한 서비스,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로 보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출산에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에서부터 사망에까지의 각각의 생애 주기에 걸친 위험들을 사회적 위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세 가지 중에 하나, 사회보험은 뭐냐면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줄 글 거는 보험의 방식입니다. 즉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의 방식으로, 옆에 보시면 밑줄 긋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방식, 저희 시험 과목, 시험의 법률에 있는 건강보험법이겠죠. 보험의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의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거고요. 고용보험법, 보험의 방식으로 실업에 대처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고요. 산재보험법, 보험의 방식으로 재해가 발생해서 다치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요게 사회보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보험의 방식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보험의 방식이 뭐냐? 보험료 드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아시죠? 먼저 보험료를 냅니다. 실업이 있기 전에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을 말씀을 드리면 고용보험료를 내죠. 그러다가 비자발적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죠. 즉 보험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 보험료를 내고요. 사전에 대비해서 미래의 위험을 대처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키워드는 보험의 방식이고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의 두 번째, 공공부조, 종류 두 번째 공공부조가 나오는데요. 자, 부조, 요게 이제 저희가 모르는 단어죠. 부조는 help,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하면 도울부, 도울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 앞에 공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조, 즉 돕는데 누구한테 도울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희 교재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밑줄, 그 옆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밑줄. 구체적으로 법률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험법 같은 게 있습니다. 즉 공공부조라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데 어디까지 도와주겠느냐? 국민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사회보장의 3가지 종류 중에 2번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임이고, 그리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즉 국가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험하고 틀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공공부조는요. 보험료 같은 게 없습니다. 즉 기여금 지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그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해서 사회 서비스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먼저 긋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까지 밑줄 그시고요. 그 밑에 인간다운 생활보장 밑줄, 그 밑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밑줄, 이렇게 3가지 밑줄 긋고요. 사회 서비스는요 이렇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모든 국민이기는 하지만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회 서비스는요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즉 사회 서비스는 공공부조와 다른 점, 그리고 사회보험과 다른 점은 뭐냐면 사회 서비스는요 보험의 방식이 아니고요. 공공부조와 다른 점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가 기본적인 과거의 사회보장의 축이었다면 사회 서비스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즉 모든 국민이 최저 생활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서비스가 붙었습니다. 즉 서비스가 붙었는데 이 서비스는 금전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그런 보상, 비금전적인 사회 보장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저희 교재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아까 제가 밑줄 긋은 거 설명을 드렸고요. 옆에 밑줄 긋은 거 빼고 읽어보면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그리고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등입니다. 즉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용,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가지 종류 중에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게 객관식 문제로 나오고 요것들을 섞어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 개념,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평생사회 안전망이 나오는데요. 밑줄 먼저 긋겠습니다. 생애주기 밑줄, 그 옆에 기본요건 밑줄, 그 옆에 특수요건 밑줄,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요. 그 밑에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밑줄 이렇게 긋겠습니다. 평생사회 안전망은 뭐냐면요. 이 개념 왜 나오냐면 뒤에 저희가 배우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에 이 용어가 나옵니다. 즉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 생애 주기에 출산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위험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을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평생사회 안전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 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기본 욕구가 있고 특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객관식 문제로 확인할 거는 사회보장의 종류의 3가지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생사회 안전망은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칙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볼 텐데요. 사회보장의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목적과 관련해서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즉 이 법은 왜 만들었냐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책임은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다만 사회보장의 종류와 관련해서 공공부조,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공부조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든가 사회보험이 있죠. 보험의 방식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발생하지 않는 위험을 보험료를 먼저 내죠. 그리고 그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게 보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이라든가 사회서비스 같은 것들을 위해서 국민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럼 교재로 이제 가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법 5조라고 되어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을 딱 보시면 주체가 틀립니다. 1번부터 3번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4번은 국가는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내기 좋겠죠? 왜 좋겠어요? 하나는 국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 내기 좋다. 객관식 문제 출제자가. 그래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글뱅이 1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언적인 규정하고 있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 책임을 진다. 자, 저희는 지금 객관식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객관식 시험은 지문에 보기가 5개가 나옵니다. 자, 객관식 시험은 어떻게 내죠? 옳은 것은 옳은 지문 찾는 겁니다. 두 번째, 틀린 지문 찾는 겁니다. 세 번째, 빈칸 넣기입니다. 그죠? 자, 옳은 지문으로 내기 좋은 조문들이 있고요. 요거를 꽈서 틀린 조문으로 내기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뭐 숫자 같은 게 많이 나오겠죠. 몇 명으로 한다. 몇 년으로 한다. 아니면 용어. 아까 평생사회 안정망이 최근에 도입된 개념인데 요 처음에 법이 도입이 되면서 용어 넣는 것. 요렇게 이제 저희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준비하면 되는데 요 국가와 지방자치 책임과 관련해서 보시면 자, 1번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 책임을 가진다. 요거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보시면 밑줄 긋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 그시고요. 그 옆에 합리적으로 분담까지 밑줄 긋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한쪽에 몰빵 이게 아니고요.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으로 분담해서 해야 된다. 틀린 질문으로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낸다면 합리적으로 분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밑에 줄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된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저희가 금전적인 그런 공공부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사회서비스라든가 뭐 사회보험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필요한 겁니다. 즉 경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즉 국가 발전이 많이 될수록 돈도 더 많이 거치겠죠. 세금도 많이 거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보장을 해줄 수 있겠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 책임 마지막에 보시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국가는 네. 옆에 보시면 밑줄 긋겠습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된다.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요. 자,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죠. 추계.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겁니다. 즉 중장기 사회보장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미리 계산을 한번 하고 이거를 경년 법조문은요. 시험 문제를 낼 때 맞는 지문 따질 때 이거를 뭐 경년으로 돼 있는데 2년이지 않겠습니까? 2년 이렇게 쓰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낼 때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면 또 내지는 출제자들은 그냥 요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뽑아내려면 경년을 2년 뭐 2년 이렇게 똑같은 뜻이라고 해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문구 그대로 그냥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에 드는 돈을 예상하는데 재정 추계하는데 이거를 경년마다 실시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공표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회보장 기본권 관련 뒤에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국가의 책임으로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먼저 드리면 지자체의 책임 빼고요. 국가만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는 게 총 4가지. 이걸 포함해서 4가지인데 뭐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좀 천천히 들으면서 10조 2항에서는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이게 2번째고요. 3번째, 25조 5항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 그리고 4번째, 국가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37조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 국가만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는 게 총 4가지가 있는데 금방 설명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경년 실시 공표는 국가의 책임. 그리고 10조에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 그리고 사회보장의 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 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합니다. 즉 국민연금 생각해 보시면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틀리지 않죠. 그죠? 같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가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즉 요즘엔 정보화 사회가 되어 있으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총칙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표.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3개를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번에 국가 등과 과정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옆에 책임이라는 거는 없죠. 그죠? 법으로 구속되는 책임은 없고 이게 법률이니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긋겠습니다.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해서 2014년, 16년 지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건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형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밑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을 시행할 때 밑줄 긋겠습니다.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된다.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까지 밑줄 그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될수록 노력해야 되는구나. 근데 가정과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지활동을 촉진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국민의 책임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근데 사회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비용의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책임으로 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재로 보시면 밑줄 긋겠습니다. 1번에 모든 국민 밑줄 자립자활 밑줄.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까지 밑줄 그시고요.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밑줄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협력까지 밑줄 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책임은 7조에서 총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 국가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두 번째, 모든 국민은 어려운 사람한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보장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부담해달라. 그리고 정보의 제공도 해달라.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의 책임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먼저 긋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밑줄이요. 그 옆에 상호주의의 원칙, 상호주의 밑줄 그시고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의 밑줄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모르는 용어는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볼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한테 뭐 국민연금 같은 제도라든가 건강보험 같은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해줘요. 그럼 우리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그 국적의 외국인한테 너희 나라도 해주니까 우리나라도 해주겠다. 이게 상호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재로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을 적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요, 국민의 권리입니다. 다만 외국인,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한테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너희 나라가 도와줘? 우리도 도와줄게. 그러면 너희 나라가 적용시켜줘? 우리나라도 적용시켜줄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뭐에 따른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1장 총칙을 마쳤는데요. 자, 총칙과 관련해서는 자,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다른 법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칙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어?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법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쓸 텐데 그럼 그 용어는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금방 배우셨겠지만 사회보장을 누구의 책임으로 할 거냐? 라는 부분을 총칙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재로 돌아와 보시면 객관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내기 좋은 거 용어의 정의죠. 섞어 놓는 거죠.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사회보험은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 찾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대로 써놓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자, 객관식 문제 저희 시험은 오지선답니다. 5개의 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옳은 지문을 문제로 내려면 틀린 지문 4개에 맞은 지문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틀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맞은 지문 4개, 틀린 지문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옳은 문제 이걸 섞어서 낼 텐데 옳은 지문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조문 그대로 따라갑니다. 즉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개정 축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경년을 2년으로 잘 바꾸지 않아요. 그냥 경년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내죠. 틀린 지문으로 낸다라고 하면 5년마다 뭐 이런 걸 넣겠죠. 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즉 사회보험법 전체의 법률을 공부하실 때에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법조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찾기, 틀린 지문 찾기, 빈칸 넣는 것 요거 다 맞으면 100점이지 않겠습니까? 꽈락 40점인데요. 최소한 90점 이상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는 2장부터
시간 되는 한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공부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사회보험법이 최소한 90점 이상, 꽈락 절대 안 되고요. 90점 이상의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